간이과세자보다 유리해지려면 얼마를 매출을 해야 되느냐, 요거를 이제 택시회사 측하고 이제 계산을 해봤는데요. 그랬을 때는 8,400보다 한 200만 원 정도 더 매출을 하셔야 이제 비로소 세금을 내고 고정비를 지출하고도 간이보다는 유리하다. 이제 이런 말씀. 택시 드라이버님들을 위한 쉽고 유익한 세무 강의, 세무 하이패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담당하게 된 장진아. 세무사 김동환입니다. 와. 네, 세무 하이패스. 오늘은 우리 드라이버님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배워보면 좋을까요? 네, 저번 시간에는 제가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어떤 세법상 차이에 대해서만 이제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이 부가가치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간이냐 일반이냐에 따라서 납부세액이 어디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이제 종국적으로 이제 일반과세자로 넘어갔을 때 얼만큼 내가 매출을 해야 과연 간이과세자보다 불리해지지 않는지,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한번 본격적으로 알아봐 볼까요? 네. 제가 무려 야근하면서 만든 판넬이 있습니다. 짜잔! 고생하셨네요. 네. 그래서 부가가치세 계산 예시를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둘 다 매출액 8천만 원을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매출세액을 보시면 아까 전 시간에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3%를 이제 매출세액으로 납부를 하시니까 240만 원이 산출이 되는 반면에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의 10%를 내게 됩니다. 8천만 원의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봐서 이제 727만 원 정도의 부가가치세를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매입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매입세액 공제를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요 2,100만 원이라는 수치는 제가 이제 택시회사 측에 모든 드라이버분들의 어떤 그 평균 고정지출 비용을 이제 수치를 뽑아달라고 요청을 드렸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산출된 수치인데 어떻게 구성된 거냐면, 지금 매출액을 8천 정도 올릴 때 평균적으로 드라이버분들은 유류비를 20% 정도 지출을 하셨다. 그래서 1,600만 원이 산출이 됐고요. 그 다음에 택시회사 측에 지급하는 수수료 5%로 책정을 해서 8천만 원에 5%해서 400만 원이 책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행을 계속적으로 하시다 보니까 차량이 또 고장나거나 수리를 해야 될 일들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 비용은 뭐 개인마다 천차만별이겠지만 최소 100만 원 이상은 연간 지출한다. 이렇게 해서 총 2,100만 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이 필수적인 고정 지출만 지금 산정을 한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데, 간이과세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입액의 0.5%, 2,100만 원을 지출해도 10만 원밖에 까주지 않습니다. 반면에 일반과세자는 매입액의 10%, 즉 190만 원 정도를 이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을 해주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뭐 세율이 단순히 3%냐 10% 이렇게 해서 뭐 3배가 넘게 나온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조금 완충작용을 해주는 게 바로 매입세 공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입액이 또 많으면 많을수록 매입세 공제는 더 많이 적용되니까 납부할 세액은 일반과세자가 훨씬 더 크게, 더 가파르게 줄어드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라고 해서 8천만 원에 대한 매출을 올렸을 때 요 1.3% 공제는 간이와 일반 모두 동일하게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간이과세자일 때는 약 125만 원 정도, 일반과세자일 때는 약 430만 원 정도 해서 일반과세자가 한 300만 원 정도는 더 내는 구조로 이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세부담률을 보면 일반과세자가 한 3배 조금 넘는 수준으로 세부담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과세자가 8천만 원 매출을 했을 때 이렇게 세금을 더 많이 내는데, 그러면 과연 일반과세자로 넘어갔을 때 간이과세자보다 더 현금을 많이 가져가는 매출의 기준은 도대체 얼마냐? 그 부분을 한번 다른 자료를 통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한번 보여주시죠. 네. 그냥.
네, 이제 다음 판넬을 보시면 이제 손해보지 않는 매출액 기준 도대체 얼마냐? 그거를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손해보지 않는 매출액 기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요. 이제 빨간 박스만 보시면 간이 거세자일 때 7,999만 원, 그리고 일반 거세자일 때 8,200만 원, 그리고 8,400만 원일 때 이렇게 한번 크게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총 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 납부한 거 빼고 종합소득세 납부한 거 빼고 그 다음에 실제 내 주머니에 남은 현금 요것만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요. 보시면 7,999만 원 간이사업자일 때는 최종적으로 세후 현금은 7,812만 원이 산출이 됩니다. 물론 뭐 조금 개인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평균치로 이제 산출했다라는 점은 참고를 해주시고 8,200만 원일 때는 세후 현금이 7,694만 원으로 이 간이과세자보다 불리합니다. 매출액이 200만 원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금이 더 적게 남으니까 이제 불리해지는 구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랬는데 이제 비로소 8,400만 원 정도가 되면 이제 부가가치세를 이렇게 더 많이 내더라도 남는 현금은 이제 약 70만 원 정도 더 많이 남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요 표 자체는 세금을 기준으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제 드라이버분들께서 요거를 보시면 저희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유류비 뭐 20%, 그 다음에 택시회사에 주는 수수료, 그리고 뭐 수리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고려를 했을 때 그 고정비까지 이렇게 커버를 하면서 간이과세자보다 유리해지려면 얼마를 매출을 해야 되느냐, 요거를 이제 택시회사 측하고 이제 계산을 해봤는데요. 그랬을 때는 8,400보다 한 200만 원 정도 더 매출을 하셔야 이제 비로소 세금을 내고 고정비를 지출하고도 간이보다는 유리하다. 그래서 뭐 사실 내가 운행을 연간 최대로 하면 9천만 원 혹은 뭐 1억까지 할 수 있다. 그런 분들은 요렇게 남아 있으시면 굉장히 이제 불리해지는 거죠. 네. 세금적으로 유리해지는 건 8,600인데 굳이 내가 9천만 원까지 매출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간이과세로 남아 있는 거는 본인한테도 이제 조금 불리하다. 그리고 굳이 이렇게 소득을 더 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조절하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말씀을 이런 이제 수치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요새 물가 상승에 따라서 택시 요금도 굉장히 오르고 있는 추세라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저도 엊그저께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 이제 하반기에 또 택시 요금 인상을 앞두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뭐 드라이버분들한테는 굉장히 희소식이죠. 사실 뭐 택시 요금이 지금 굉장히 낮기도 했었고요. 맞아, 너무 낮았어요. 맞습니다. 이제 물가도 이제 물가나 금리나 굉장히 치솟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당연한 이제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제 택시회사 측에 듣기로는 드라이버분들께서 이제 하반기가 되면 이 매출액을 일반 과세자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극단적으로 운행을 조절하는 시기가 이제 하반기다. 이런 말씀을 또 해주시더라고요. 그랬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택시 요금이 오르는데 지금 10번을 운행을 조절해서 내가 간이과세자로 남아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내년에는 15번, 20번을 줄여야 이 물가 상승에 맞춰서 이제 간이과세자로 또 남아있으실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본인한테도 굉장히 비효율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흐름을 고려하시면 이제는 정말 시원하게 매출액을 넘기셔서 우리 수치적으로도 방금 확인했잖아요. 8,600 정도가 이제 이상이 되면 실제로 이제 간이과세자보다 훨씬 유리한 지위에 위치하게 되니까 시원하게 네, 매출을 8,600을 넘으셔서 9,000 그리고 1억까지 이제 쭉쭉 운행을 하셔가지고 더 많은 소득을 가져가시는 쪽으로 의사결정을 하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잠시만요. 저 여기서 질문이 있는데요. 네. 만약에 현재 간이 가세자 상태에서 2022년도에 연 매출 8천만 원을 넘기게 되면은 정말 세금 폭탄을 맞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일단은 우선적으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는 시점에 대한 거를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드라이버분께서 간이사업자인 상태에서
올해 예를 들어서 매출액을 9천만 원을 하셨다. 그러면 일단 일반과세자 기준에 부합을 하게 됩니다. 그랬는데 일반과세자가 그러면 되는 시점이 과연 그 매출액을 넘은 시점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과세자가 되는 시점은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비로소 해야만 국세청에서 내가 얼마 매출을 했구나라는 자료를 알게 되겠죠. 그거를 바탕으로 우리는 내년도 7월 1일, 즉 지금으로 따지면 23년도 7월 1일이겠죠. 그때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근데 그 말은 22년도 매출액이 뭐 예를 들어서 9천만 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22년도에 내야 될 부가가치세는 10%가 아니라 간이가세자의 지위에서 3%를 납부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매출을 최대치로 찍으셔서 일반과세자 매출액 기준으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이번에 내셔야 될 부가가치세는 간이사업자 기준으로 내기 때문에 절대로 세금 폭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올해 운행을 최대치로 하셔도 결코 세금 폭탄이 나오지 않는다. 그런 부분을 좀 정확히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시간 진짜 유익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지금까지 손해보지 않은 매출액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종합소득세의 기본 구조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택시 드라이버님에게 도움이 되는 그날까지 세무 하이패스! 안녕!